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세상에는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끝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작은 기회를 붙잡아 크게 키우는데 어떤 이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허무하게 무너진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오랫동안 고민했다. 능력일까? 아니면 운일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차이는 재능이나 운명이 아니라 태도와 기준이라는 것을.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동료, 직원, 경쟁자를 만났다. 그들의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왜일까? 바로 같은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머뭇거렸기 때문이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였다. 나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계획은 화려했고 논리는 완벽했다. 그러나 실제로 움직인 이는 극히 드물었다. 반대로 말은 부족해도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은 결국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심리학에서도 말한다. 인간은 위기나 기회 앞에서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이겨내고 한 걸음을 내딛는다.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다. 멈추면 가난해지고 움직이면 길이 열린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킨 것뿐이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차이는 거창하지 않다. 태도의 차이, 움직임의 차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의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내 삶을 만들었다. 나는 늘 이렇게 구분했다. 움직이는 사람과 멈추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이다. 계산이 완벽히 맞지 않아도, 조건이 부족해도 그는 먼저 발을 내딛는다. 반대로 못 되는 사람은 늘 핑계를 찾는다. 준비가 안 됐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나는 현장에서 그 차이를 똑똑히 보았다. 어떤 이는 작은 기회를 붙잡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그 기회는 커다란 성과로 이어졌다. 또 다른 이는 같은 기회를 앞에 두고도 망설이다가 남이 가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주저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린다. 나는 그 단순한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기에 늘 행동을 먼저 했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원리를 설명한다. 시장은 움직이는 자를 보상한다.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결국 경험과 신뢰가 쌓인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실패는 자산이지만 멈춤은 빚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배운 만큼 다음 성공의 가능성이 커졌다. 나는 말보다 행동을 믿었다. 세상은 할 수 있다는 말보다 해봤다는 경험에 반응한다. 그래서 나는 늘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되물었다. 해봤나?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과 당당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 차이가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눴다. 나는 사업을 하며 돈의 본질을 오래 고민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돈을 쫓는 사람일수록 금세 무너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돈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 그 자체보다 더 깊은 가치를 본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책임이다. 나는 늘 생각했다. 신뢰가 쌓이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하지만 돈만 좇으면 신뢰는 무너지고 결국 돈조차 사라진다. 내가 회사를 키우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빠른 수익이 아니었다. 약속한 날에 일을 끝내고 약속한 품질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내 기준이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신뢰가 다시 돈을 불러왔다. 역사를 보면 신뢰를 지킨 기업은 위기를 넘어 더욱 커졌다. 그러나 거짓과 탐욕으로 일어난 기업은 결국 무너졌다. 철학자 공자도 말했다.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개인도 기업도 결국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나는 이 말을 사업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책임 또한 마찬가지였다. 잘 될 때만 앞에 서고 어려워지면 뒤로 숨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책임을 끝까지 짊어진다. 그것이 때로는 무겁고 괴롭더라도 그 책임이 결국 더 큰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잃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뢰를 잃는 것만은 두려웠다. 신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신뢰와 책임을 내 삶의 무기로 삼았다. 그 무기가 나를 지켰고 회사를 세웠고 결국 부를 불러왔다. 나는 위기 속에서 진짜 차이가 드러난다고 믿는다. 누구나 평탄할 때는 의욕적이고 성실해 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꼬이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그때야말로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다. 위기를 기회의 문으로 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 반대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를 이유로 멈추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나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 같은 상황을 겪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 자금줄이 막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 그때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물러설 것인가, 밀고 나갈 것인가. 나는 늘 후자를 택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면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이 결국 탈출구가 되었다. 세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처럼 위기도 흘러간다. 버티는 자만이 그 흐름 속에서 다시 기회를 붙잡는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위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진다고.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위기는 나를 시험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이었다. 그 속에서 내 신념은 단단해졌고 조직은 더욱 결속되었다.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만이 끝내 부자가 된다.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면 두려움이 더 커지고 정면으로 맞서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위기는 나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부자가 되는 길과 가난에 머무는 길을 갈라놓았다. 나는 돈을 단순히 목표로 삼지 않았다. 돈은 언제나 도구였고 방패였다. 나는 그 방패로 회사를 지켰고 사람을 지켰다. 반대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는다. 돈을 벌기 위해 원칙을 버리고 신뢰를 저버리며 결국 돈 자체를 잃는다. 나는 그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내가 늘 강조한 것은 돈은 결과라는 사실이었다. 어떤 사업이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쌓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나 돈을 놓치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더 큰 기회를 놓친다. 나는 작은 이익보다 신뢰를 지키는 선택을 더 많이 했다. 사람들은 나를 인색하다고 혹은 고집스럽다고 비난했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 신뢰는 돈보다 더 강한 자산이었고 그 신뢰가 결국 더 많은 돈을 불러왔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돈만을 쫓는 시장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반면 신뢰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진다. 나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수많은 계약과 거래 속에서 신뢰가 쌓인 관계는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다. 반대로 못 되는 사람은 돈에 지배당한다. 돈을 방패로 쓰면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을 지키면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 그 순환이 결국 회사를 키우고 내 삶을 크게 만들었다. 나는 늘 시간을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겼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지켰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는 자다. 그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압축하고 쪼개서 결국 성과로 바꾼다. 반대로 못 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다. 끝없는 계획만 세우고 내일을 기다리며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늦는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일을 끝내려고 했다.
단 하루라도 앞서 나가면 경쟁자는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시간에 대한 태도가 부와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즉각적인 만족을 쫓는 사람은 결국 작은 성취에 머무르고 인내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은 큰 부를 이룬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오늘의 피곤함을 감수하고 내일의 기회를 붙잡았다. 나는 시간이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믿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허투루 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곁에 시간을 소중히 하는 사람만을 두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배움의 힘을 믿었다. 세상을 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사람이 멈춘다는 사실이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배운다. 작은 일에서도 교훈을 얻고 심지어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운다. 반대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교만 때문에 길을 잃는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답이 숨어 있다. 내가 겪은 수많은 실패는 책보다 더 큰 스승이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자금이 막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되물었다. 이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른다. 배움에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나는 바로 그 태도를 평생의 기준으로 삼았다. 나는 오늘도 말하고 싶다. 교만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겸손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늘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 배움이 결국 그들의 길을 넓히고 시야를 깊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다. 나 역시 그 배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사람을 고를 때 언제나 태도를 먼저 보았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키울 수 있지만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불편을 견디는 사람, 작은 약속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끝내는 사람, 그런 이들이 결국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었다.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핑계가 많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다. 불편을 피하려는 이는 작은 실패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불편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이는 큰 폭풍 앞에서도 버틴다. 사업 현장은 늘 예측 불가능했고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그때 진짜 차이는 드러났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맡긴 이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내 곁에 남을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판단을 내렸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누구나 훌륭해 보인다. 하지만 불편한 자리에 서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 나는 그런 자리에 사람을 세워두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나는 확신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불편을 견디며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이다. 그 태도는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결국 신뢰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이 내 회사를 키웠고 내 인생을 지탱했다. 나는 성공이 특별한 재능에서 온다고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묻곤 했다. 그러나 내 대답은 언제나 단순했다. 나는 그저 멈추지 않았을 뿐이라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이가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반대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를 만들어 멈추고 변명으로 시간을 흘려보낸다. 내가 평생 붙잡았던 원칙은 단순했다. 약속을 지켜라,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라.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기에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남들은 수십 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불가능을 말할 때 나는 단 한 가지 방법을 끝까지 밀었다. 방법이 틀리면 곧장 고쳐 다시 밀었고 실패가 와도 멈추지 않았다. 그 단순한 집요함이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심리학에서도 말한다.
꾸준함은 천재성을 이긴다고. 반복과 끈기가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운명을 만든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그래서 화려한 전략보다 단순한 행동을 믿었다. 작은 발걸음을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있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끈기에 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했다.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돈이 아니다. 환경도 운명도 아니다. 태도다. 신뢰를 쌓는 태도, 책임을 지는 태도, 불편을 견디는 태도, 멈추지 않는 태도. 이 단순한 태도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돈은 늘 결과로 따라왔다. 내가 쫓은 것은 신뢰였고 책임이었으며 끝까지 밀고 가는 끈기였다. 사람들은 부의 비밀을 찾으려 책을 읽고 강연을 듣는다. 그러나 내가 평생 붙잡은 진실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오늘 약속을 지키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거대한 부와 성공을 만든다. 나는 지금 돌아봐도 후회가 없다. 수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내가 잃지 않은 것은 원칙이었다. 그 원칙이 나를 지탱했고 내 회사를 세웠고 내 인생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나는 과정을 안다.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태도와 기준이야말로 진짜 자산이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태도는 어떤가? 신뢰를 쌓고 있는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불편을 견디고 있는가? 그리고 멈추지 않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길 위에 서 있다. 불안 결국 돈이 아니라 태도의 누적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 살아온 철학이고 오늘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실이다.